20대 진술을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검찰청이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획재정부가 분리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고 야당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여야 갈등은 계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인터뷰 코너에선 여야 법사위 의원들 차례로 만나서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먼저 이성윤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네요. 예.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저께 이제 정부 여당이 정부 조직법 개정안 공식 발표했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우리가 관심 가졌던 거는 수사 기소 분리인데 예. 역시 그 동안에 이제 뭐 정성호 법무장관 안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행안부 산하에 이제 저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이죠 이렇게 예. 두는 걸로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이번 개정안을 스스로 평가하시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현재 검찰 시스템은 77년 만에 개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식민지 사법의 유죄입니다. 그래서 원래 검찰을 설계할 때 예. 그 경찰을 통제하는 권한만 주고 직접 수사권을 주지 않았는데 네. 해방 이후에 그 식민지 경찰이 우리 독립지사를 탄압하고 경찰들이 너무나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경찰 견제용으로 직접 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 검찰이 70년간 군사정권과 이렇게 직접 수사권을 확대해 가면서 결국은 스스로 권력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이제는 검찰을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제대로 원위치로 돌려놓으라 이런 국민적 요구를 받고 그에 따라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게 됐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이성윤 의원님은 중앙지검장 하셨고 예. 고검장도 하셨잖아요. 예. 이제 검찰 생리 누구보다 잘 아실 때는 제가 뭐 검찰의 역량 문제에서는 조금 이따 그런 부분을 질문할 텐데 자 일단 그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한 거 당초 정성호 법무장관이 법무부 산하에 둬야 되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안도 얘기하고 뭐 신중한 뭐 논의 신중한 추진 뭐 이런 말도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워딩을 하셔서 예. 정성호 법무장관이 왜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뻔히 알 텐데 왜 저럴까 하고 이게 결국 대통령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게 아닌가 이런 그 추측을 저희가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그냥 분리만 할 뿐 검찰 개혁이라는 이 네 글자가 아주 뚜렷한 목표인데 예. 이게 희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법무부 검찰이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데서 생기는 문제점을 네. 개선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공소권만 갖고 또 중수청을 설립해서 새로운 수사권을 가진 조직을 만드는 건데 법무부 내에 두 기관을 설치할 경우에 네. 명목만 갈아놨을 뿐이지 실제로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선명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 중수청을 보낸 것 같고요. 지금 그 안에 가면 중수청은 경찰입니다.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 두는 것이 맞죠.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게 맞죠.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게 맞고 어쨌든 검찰청 폐지 그다음에 뭐 그 본래의 큰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도 더더욱 이거는 행안부 산하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민주당과 검찰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오랜 악연이 있는데 또 우리 이성윤 의원님은 또 검찰에 오래 재직을 하셨고 또 최상위층까지 이제 그 직책을 하시고 하셨는데 결국 민주당한테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가슴에 있는 분노랄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무슨 분노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초점은 역시 이게 민생에 가장 부합을 하느냐 이게 그렇죠. 가장 중요할 거고 그렇다면 검찰 개혁이 민생에 부합하느냐 이거는 결국은 수사 역량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어서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냐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수사 그다음 오랫동안 수사 노하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수사 능력 역량도 뭐 어쨌든 검증된 수사 역량이 쭉 있어 왔는데
그게 유지될 수 있게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 검찰 개혁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민주당과 검찰과 악연이라기보다는 네. 저도 그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가지고 예, 예. 4년 만에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았고요. 예, 예. 현재도 윤석열 징계자를 줬다 해가지고 수사 중에 있고 아직도 또 수사 중인 게 있어요? 있고요. 수사를 받고 있고요. 예. 또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에 갔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해임됐습니다. 최고수위 징계를 받아가지고 해임됐습니다. 이건 검찰이 과거에 김건희에 면죄부 주고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이 검찰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정말 시대 정신에도 안 맞고 국민들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수청을 설립한다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일에 선명하게 수사 기소 분리한다 하면 수사권은 모두 경찰이 검찰은 기소만 하면 딱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오랜 수사 노하우 예. 이걸 보존시키기 위해서 중수청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예, 예. 다만 소속을 법무부 산하로 두면 검찰과 똑같은 검찰 개혁이 아니고 이름만 갈랐을 뿐 똑같은 검찰 개혁이라고 도로검찰 개혁, 네. 도로무기다 이런 다시 비판을 회귀하는 예.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행안부 산하로 둔 것이고요. 역량은 네. 충분히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역량을. 자,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됩니까? 중수청 산하로 가면 만약에 거기에 지금 이제 검사들 막 수사 인력들, 예. 뭐 수사관 말고 검사들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 내가 중수청에 남겠다, 뭐 희망하고 나는 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수청 남게 되면 지금 현직 검사들이 수사관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사관 신분으로 예. 검사든 네. 검찰청 수사관이든 가서 수사관 신분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의원님이 이제 현직 검사였으면 계속 검사하고 막 검사장하고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수사관으로 나 한 5년 더 일하겠다 이렇게 선뜻할 검사들이 많을까요? 얼마나 그 점이 되는지는 약간 저는 모르겠지만 걱정이 되는데. 예, 검사 중에서 네. 나는 재판 공판 관여 하기 싫고 수사만 하고 싶어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수사를 좋아하는 검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진상을 밝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검사가 있고 네. 그 기소에서 공소유지를 좋아하는 검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또 안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검사가 뭐 보통 한 2,000명 되나요? 몇 명 되죠? 현재는 정원은 2,300명인데 예, 예. 2,000명 정도 있습니다. 2,000명 정도 있죠. 2,000명 검사들이 어쨌든 수사 인력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것도 좀 관건일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해요. 예. 예. 그것도 관건일 것 같긴 이 하고. 검사나 수사관들이 예. 중수청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예. 제도적 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래야 어떤 지금 있는 안 그래도 막 경무에 시달리는데 예. 그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사실은 범죄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폐 여부 예. 국수위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 일단은 요거는 빠졌잖아요.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보안수사권 여부는 그죠? 추후 논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조직 개편하고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니까 추후 논의한다는 건데 의원님 보시기엔 이 보안 수사권 예. 유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폐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예. 제가 수사를 받아봤잖아요. 네네. 보안사건을 주게 되면 예. 또 다른 수사권 직접 수사권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예 폐지가 좋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지금 현재 검찰은 보안 수사도 일부 할 수 있고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고요. 예. 경찰이 불송치 한 사건, 불기소하기로 한 사건을 예. 받아가지고 90일 동안 검토해서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한다면 이렇게 검사한테 직접 수사권 그러니까 직접 사건으로 전용 또는 악용이 가능한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은 네. 과거 사례에서 봤을 때 좀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폐지가 더 생각합니다. 맞다. 예,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최근에 검찰 내에서 막 임은정 검사장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예. 뭐 오적 얘기도 하면서 오적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오적 얘기는 뭐 그거는 이제 생각에 따라 다른 예. 것 같고 근데 오적 얘기를 하면서 보안 수사권 뭐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 검찰 내부망에서 이제 좀 나오는 얘기들 보니까
그 당시 왜 강원랜드 뭐를 폭로했던 저 여자 검사인가요? 예, 안 검사. 안미연 검사라고. 그 검사도 이제 뭐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2차장 하던 예. 공 검사도 예.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 많은 검사들이 아니 검찰 수사의 90%가 보안 수사다. 그리고 예. 사실 그 수사 직접 개시하고 이런 거는 특수수사나 이런 거 5%나 아무리 많이 봐도 10% 미만인데 예. 야, 저 경찰에서 약간 뭐 경찰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게 구멍 나는 이런 것들 막아주고 이거를 하지 말자는 거는 좀 비현실적이지 않냐 이런 주장도 많잖아요. 보안 수사권을 직접 갖느냐 예. 또는 경찰을 시켜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긴 한데 예, 예.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보면 보안 수사 요구를 많이 하지 직접 보안 수사는 많지 않습니다. 형사부에서. 그렇다면 예. 국민들이 보안 수사가 직접 수사, 검찰 직접 수사로 전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은 예. 국민들이 또 다른 이게 과연 검찰 개혁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보안 수사권 유지냐 폐지냐 말고 중간 단계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명칭만 달리해서 뭐 예, 예. 면담을 해본다든가 또는 확인해 본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공정하게 보려면 예. 제3자 입장에 지휘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보안수사 요구하는 게 예. 원래 그 검사의 성격에 잘 맞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개혁의 큰 흐름의 취지로 보면은 폐지하는 게 예, 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옳다고 생각입니다. 이정현 의원님은 그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번 그 검찰청 폐지 외에도 조직 개편안에 따라서 정부 조직이 19부 3처 뭐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정 19청이죠. 정 6위원회로 이제 바뀝니다. 이제 그 가장 큰 거는 기재부. 예. 옛날에도 사실 저 기획예산처 있고 그 재정경제부 있고 했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때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예. 다시 이제 둘은 분리돼서 그러니까 예산 기능하고 기획 기능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건데 이게 보니까 기획예산처가 또 국무총리실 산하로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기재부 분리한 배경 예. 너무 세서 배경이 뭡니까? 지금 그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이 예. 어느 한 기관이 권한을 독점하는 거 이거 예. 용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 한 부처가 상황 노릇하는 거. 그렇습니다. 예. 검찰도 수사와 기소를 독립해가지고 독점하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예.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예. 견제와 균형 이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보는 겁니다. 예. 기재부도 과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왕노릇하냐 또는 기재부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예. 예. 결국은 통합되고 독점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경부 개혁안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번 이렇게 쪼갰는데 다시 이명박 정부 때 아마 합쳐진 거죠. 네. 다시 이렇게 해서 기재부가 국민들로부터 그 코로나 때부터 그렇고요. 계속되는 국민들에게 모피아의 전행이라든가 또 이런 독점으로 인해 생기는 정책의 혼선 또는 뭐 이런 뭐 답답함 이런 것은 꼭 해결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검찰 개혁의 어떤 그 흐름과 예. 기재부를 그 부처의 상황 노릇하던 기재부를 그건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 상황 노릇했냐 할 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비판도 이제 여권을 중심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그런 것을 분리하는 것도 결국 큰 흐름에서 보면 비슷한 흐름이다. 그렇죠. 민족 통제. 예. 근데 이제 반면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와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떼낸 상태에서 너희는 계획만 세워라 하면 이게 과연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예.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또 약간 걱정이 나오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가면 와 이게 예산도 거의 이제 대통령실에서 거의 쥐락펴락하게 돼서 물론 뭐 국회가 심사는 하지만 그런 경향이 강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어요. 저는 이 쪼개기 예. 기재부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것은 관점이 민주적 통제라고 했잖아요. 예. 국민들은 민주적 통제를 원하고 기관 간에 서로
통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긴 하지만 예, 예. 이 국무총리 산하에 둔 이유가 정말 국무총리가 각부를 통할하니까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대통령이 한다면은 이제 그런 쥐락펴락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 국무총리 산하에 둠으로써 국무총리가 전 부처를 통할하니까 네. 서로 협력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 예. 과거에는 서로 독점으로 인해서 그 기재부 조직이기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쪼개고 이제는 병법상 서로 협력해서 누가 더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가를 네. 경쟁해라.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 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셨고요. 예, 예. 아, 뭐 정부 조직 개편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 이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그래서 이제 부처 이름도 뭐 환경에너지부 뭐 이렇게 기후환경에너지부인가요? 그렇게 이제 이름 바뀌었고 그럼 이런 비판을 좀 강하게 했어요. 그 공개 비판을 에너지 패권 경쟁 시대에 산업 경쟁력 핵심 에너지를 규제부처로 이관하는 것은 우려가 크다. 이거는 제고해라. 예. 의미 있는 어떤 충고랄까요? 제안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건 이현주 의원의 뭐 네. 개인적인 제가 비판으로 들리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그 에너지를 뭐 재생에너지, 알리백 예. 이런 것을 과거 성장 산업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예. 이제는 이제 기후위기가 닥치고 그래서 탄소 중립 이런 화두는 결국은 이제 환경, 국민 안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시대가 좀 바뀌고 또 제가 과문하긴 하지만 이제 에너지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 문제, 환경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그 환경 문제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를 붙이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다.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국회 법사위 상황을 조금 저희가 따져볼게요. 이성윤 의원님 본인의 전공 살려서 지금 국회 법사위원입니다. 근데 이 법사위 재밌습니다. 네, 법사위가 요즘 시끄럽더라고요. 시끄럽고 지난 2일이었나요?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이건 누구를 향해서 한 얘기입니까? 제가 유일하게 서 있었는데 그 우리 저한테. 이성윤 예, 의원님을 이렇게 지목한 건가요? 예, 저를 향해서 예. 지목은 안 했는데 저를 향해서 예. 초선은 가만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말씀을 좀 하셨었나요? 이성윤 저는 의원님이? 이제 그 당시에 예. 이제 그 간사 선임 문제로 국회의원들 앞에 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항의를 했었습니다. 예, 예. 왜 회의를 해야지 회의 진행을 방해하냐? 예, 방해하냐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니까 나 의원이 서서 이제 그런 얘기 했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예. 저는 참 예, 나 의원이 어떠셨어요 그때 상황? 제 사법연수원 후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과거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자가 뭘 알아. 권리도 인정 안 했어요. 금치산자 비슷하게 취급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이가 깡패라고 어린 사람이 뭘 알아.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넷 시대에는 이제 나이나 뭐 다 평등해졌잖아요. 저는 나 의원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걸 듣고 과연 초선 의원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로 들렸거든요.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로 오만하다. 이러니까 나 의원이 소속된 국힘 1호당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나 의원에게 강력하게 제가 사과를 요구했고 네. 앞으로 사과할 때까지 계속 사과를 요구할 겁니다. 아, 계속 사과를 요구한다. 이 예. 말씀이시고 추미애 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예. 자 이후 범여권 초선 의원들 뭐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 뭐 해가지고 초선 의원들이 국회 나경원 의원 징계 요구안 제출했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추미애 위원장 국회법 위반해서 상임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며 징계안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힘이 그렇게 추미애 위원장 회의 진행을 방해해놓고 이제서 징계 요구한다고요? 도둑이 경찰을 협박하는 꼴입니다. 저게. 진짜 역대급 망언입니다. 근데 의원님 예. 그 이런 반발 예. 어떤 반발이냐면 자 6선 법사위원장 맞는 건 괜찮고 거기다 5선 법사위 간사 보낸 건 안 된다고 하고 간사 선임 안건도 상정 안 하고 안 해주는 건 이거 부당한 거 아니냐. 시작은 추미애 위원장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고 또 국민의힘에서 항변을 해요. 국힘
나경원 의원을 선임한 이유가 네. 국민들한테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것은 9월 15일인가요? 네. 그 이른바 빠루 사건 재판이 있습니다. 결심 공판이 있는데 패스트트랙. 예, 그 패스트트랙 사건 결심 공판이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나 의원이 과거 윤석열 내란에 방조하거나 또는 윤석열 면회하고 또 체포 막기 위해서 관저에 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수사를 막기 위해서 또 법사위 간사로서 법원과 검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습니다. 이런 의원이 저는 법사위 간사는커녕 법사위원 자격도 없다. 과거에 한동훈 전 장관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공소 취소해달라라고 나경원 의원이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저는 초선 의원 무시한 그걸 떠나서 정말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원 자격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영민 의원은 뭐 왜 여기로 도망왔냐 이런 표현도 썼는데 네. 자,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반박도 해요. 박범계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법사위 간사도 하고 법무장관도 했다. 그거를 한번 왜 여기만 적용시키냐 또 이런 반발도 합니다. 박범계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고요. 예.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장관한테 공소 취소를 부탁했지 않습니까? 박범계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어요. 받고 예. 있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나경원 의원도. 예, 나경원도 그렇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무려 1심을 6년 가까이 끌었지 않습니까? 이게 9월 15일쯤에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많은 상황에서 네네.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온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이 법사위 상황. 그러면 나 의원의 국민의힘 간사 선임 문제 안 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적당한 선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아유 뭐 그러면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임해 줄 걸로 보죠.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어렵긴 모르니까. 한데 제가 언론적으로 분위기를 말씀드리- 아실 것 같아서. 예. 저기 이제 국회법에 의하면 간사는 네. 그 의원회에서 호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간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위원장을 도와서 간사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국정감사도 합니다. 네. 이런 중요한 간사를 제가 보기에는 자격이 갖추지 않는 분을 법사위에 보냈는데 저는 국힘에서 네. 나경원 의원 간사 내정을 철회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철회해야 한다. 예.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자, 특검 얘기로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예. 관한 추궁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이거를 의원님이 발굴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KBS 예. 법조 기자분들께서 네. 취재를 해가지고 예. 최초로 밝혔고 예, 예. 제가 그때 최초 밝힐 때 예. 조언을 했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게 세상에 문제가 됐고 처음에 이제 KBS에서 보도를 할 때 예.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까지 커지고 그래요. KBS에서 큰일 하나 했다. 제가 그 기자를 만나서 격려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KBS는 역사적으로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뭐 한 30년 기자 생활했지만 예. 근데 여하튼 이게 KBS와 KBS 첫 의원님이 보도가 된 그래 그런 예. 일이었군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제 수사관들 불러놓고 이렇게 막 질문도 예. 법사위원들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보니까 그 수사관들이 서로 이제 미리 준비해온 메모랄까 무슨 거기에 보니까 욕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되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좀 격정도 내시는 그런 장면도 예. 있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 수사 우려 털어낼 수 있도록 상설특검 법원에 방한 강구하라. 예. 이건 뭐가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이게 그 청문회를 하면서 예, 예. 제가 그 메모를 보니까 예. 이 한 사람의 수사관 검찰 경력이 짧거든요. 예. 이 짧은 수사관들의 대처로 만든 문건은 아닌 것 같고요. 조직적으로 뭘 만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거 우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국회나 국민들을 아주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거죠. 수사관들도. 예, 검찰에만 잘 보이면 우리는 기소 안 돼. 이런 느낌처럼 이런 느낌이 자주 왔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오만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주에 네. 공수처의 관봉권을 수사해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고발장 제출했는데요. 예, 예, 예.
이런 그 입법 청문회에서 수사관들의 태도를 보고 이거 검찰 수사에 몇 개수도 안 되고 검찰 감찰에 몇 개수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대통령께서 예. 그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를 요구하거나 국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상설특검으로 수사를 요구한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가기 전에 의원님은 어쨌든 그 본인이 막 약간 정치적으로 뭐 엮였다 그러나요? 어떤 수사를 받게 되고 이게 뭐 재판을 받게 되고 하시기 전에도 평소 때 이렇게 검사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간부를 하시면서도 좀 문제점을 많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셨었습니까? 예. 본인이 어떻게 그런 정치적인 그런 면에 연루되기 전에도. 정책에 이르기 전에도요. 예. 저는 이렇게 수사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 보면 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불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불기소를 하려면 엄청 용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가 많이 나게 되고 특수수사가 부재가 많이 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네. 이 확증 편향은 인간의 본성인데요. 이 수사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확증 편향을 제거하려면 객관적인 말하자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맞다. 네. 저는 그래서 검사장 할 때도 의심이 되는 사건은 수사부서와 또 비수사부서에 넘겨서 네. 검토를 시킨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원안 국민 요구 피하기 어렵다. 법사위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 이렇게 예. 주문을 했습니다. 예. 같은 날 내란 특별재판부가 그 자체로 사법 독립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법사위 보고서도 있고 법원 쪽에서도 좀 우려를 공개적으로 냈잖아요. 예. 그럼에도 내란 특별재판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용어 정리를 한다면 특별한 말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네. 약간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위원 재판부를 보시면요. 그 과거 국정농단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그 재판부에서 네. 한 일주일에 4번 한 달에 17번 재판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한 달에 서너 번밖에 안 씁니다. 예, 예. 증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이걸 내란 특검에서 겨우 구속 기간을 연장해놨는데 예, 예. 또 풀어줄 셈이 아닌가. 또 국민들께서 이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 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준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은 이 직위원 재판부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란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법원을 불신하는 거고 법원은 그 나오는 이유, 국민들로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 네. 또 국민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한 60%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를 성찰해라. 네. 제가 법원의 행정처장에게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아이, 언제든지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